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미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풍경조차 흐릿하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하였다. 미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하. 그 이름은 세 글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지녔을까? 미운은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오랜만이야, 미운아. 내일 저녁에 한강에서 만나자. 할 이야기 있어? 제발 와줄래? 미운의 손가락이 떨렸다. 미하와의 이별은 2년 전,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진 순간이었다. 미하의 가족, 사회의 시선, 그리고 미운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미운은 그날 이후로 미하의 소식을 완전히 끊었다. SNS도 차단하고 공통 지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막았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미우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왜 나한테? 미우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과 그리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타이핑했다. 알았어. 몇 시에? 다음 날 저녁, 미우는 우산을 들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공원에는 산책하는 커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미우는 미하가 좋아하던 그 벤치 앞에 섰다. 20대 중반의 미우는 여전히 그 시절의 청춘을 간직한 듯 보였지만 눈가에 새겨진 피로가 그녀의 삶을 말해주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매일 야근과 상사의 잔소리 속에 그녀는 미하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다. 그런데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었다. 미우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우는 몸이 굳었다. 돌아보니 미하가 서 있었다. 미하의 얼굴은 변함없었다. 그 부드러운 미소,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눈빛.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미우는 미하의 눈가가 붉어진 걸 알아챘다. 미하가 미운의 손을 잡으려 하자 미우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왜 불렀어? 미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날을 잊지 못했다. 미하의 어머니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미하가 울면서 전화로 말했다. 미안해, 미운아. 엄마가 나를 포기할 거래? 너 때문에. 그 말은 미운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미하가 선택한 건 가족이었다. 미우는 혼자 남겨진 채로 그 고통을 삼키며 살아왔다. 미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지금 너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 미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우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도움. 무슨 도움?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미하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봐, 엄마가 보낸 거야. 미운이 봉투를 받아 들고 펼쳤다. 안에는 미하의 어머니 친필로 적힌 글씨가 빼곡했다. 미하야,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게 후회되지 않니?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라. 결혼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미운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미하의 가족이 여전히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미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가 또 강요해. 이번엔 진짜로 결혼 상대를 정해놨어. 나 이제 못 버티겠어. 미운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미하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럼 왜 나한테? 너 나 버린 거잖아. 미하가 미운의 팔을 잡았다.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너를 생각하며. 미운아, 제발. 나랑 같이 도망치자. 제주도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그 말에 미운의 세상이 멈췄다. 도망. 그건
그들의 꿈이었다. 젊은 날 한강에서 속삭이던 그 약속.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짓밟았다. 미우는 미하의 손을 뿌리쳤다. 늦었어. 너 이미 선택했잖아.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미하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미우나. 기다려. 미우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미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미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한강의 불빛이 그녀를 비추며 속삭였다. 후회하지 마. 선택해라. 다음 날 아침 미우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상사가 놀라 물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미우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는 짐을 챙기고 미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주로 가자. 내일 비행기. 미하의 답은 즉시 왔다. 정말. 사랑해. 미우나. 미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미하와 미우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제주의 바람은 서울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따뜻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지난 날을 이야기했다. 미하가 말했다. 너 없이 2년이 너무 길었어. 매일 내 생각만 했어. 미운이 미하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가족은. 미하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만 있으면 돼. 그들의 손이 얽혔다. 제주의 노을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하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미하가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미하야, 어디야? 결혼식 준비 중인데 왜 연락이 안 돼? 미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운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미하가 떨며 말했다. 엄마가. 나 찾고 있어? 서울로 돌아오라고. 미운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도망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제주도의 아침은 상쾌했다. 미운과 미하가 함께 만든 김치찌개 냄새가 펜션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미하가 상을 차리며 웃었다. 오랜만에 내가 요리해주네. 서울에선 항상 배달음식이었잖아. 미운이 미소 지었다. 제주에선 천천히 살자고. 매일 이렇게 그들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제주의 푸른 물결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미하의 핸드폰은 여전히 침묵을 깨뜨렸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쌓여갔다. 미하야, 내가 미쳤어.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알아? 당장 돌아와. 미운이 미하의 어깨를 감쌌다. 답장하지 마. 우리 여기서 새 삶을 만들자. 미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그들은 제주의 작은 마을을 탐험했다. 성산일출봉을 오르며 미하가 속삭였다.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우리 둘만. 미운이 웃었다. 결혼. 한국에서. 사회가 허락할까? 미하가 미운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가 허락하면 돼. 사랑이니까. 그날 오후 그들은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들꽃 사이로 미하가 과거를 털어놓았다. 엄마가 처음 알았을 때 나한테 직원 병이야라고 했어. 치료받으라고. 아빠는 그냥. 실망한 눈빛으로 봤지. 미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가족도 다르지 않았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딸의 특이한 취향을 용납하지 않았다. 내가 여자랑. 그건 안 돼. 남자 만나서 결혼해. 미우는 그 말을 듣고 서울로 도망쳤다. 미하를 만난 건 그런 상처 속에서였다.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 미운이 말했다. 미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강에서 처음 본 그날
내가 웃는 모습에 반했어. 그들은 키스 대신 이마를 맞댔다. 제주의 햇살이 그들의 사랑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깨졌다. 미하의 지인이 전화했다. 미하야, 내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 실종자라고. 미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왜? 지인이 말했다. 너랑 미운이가 같이 있는 거 봤대. 가족이 난리야. 미운이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이게 무슨. 우리 성인인데 하지만 한국 사회의 무게는 그랬다. 가족의 권위, 명예, 그리고 LGBT에 대한 편견. 미하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운아, 나 때문에. 너까지 휘말리게 돼. 미우는 미하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도망칠게. 그들은 급히 짐을 챙겼다. 제주에서 다시 서울로. 아니, 더 멀리. 부산으로 가서 숨자고. 버스 안에서 미하가 미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포기했을 거야. 미운이 미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해운대 해변 근처 여관에 머물렀다. 밤바다가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운이 미하에게 말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보자. 직업은? 집은? 미하가 웃었다. 카페 차릴까? 제주처럼 작은 거 커피 내리고 케이크 굽고. 미운이 상상했다. 그들의 카페, 문 앞에 무지개 깃발이 걸린 곳.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다음 날 미하의 어머니가 직접 부산까지 왔다. 미하, 호텔 로비에서 들려온 외침에 그들은 놀랐다. 미하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인, 전통 한복 차림이 아닌 세련된 코트 차림으로.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내 때문에. 미하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미운이 막았다. 어머님,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시선이 미운에게 꽂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미하를 데려가. 미하가 소리쳤다. 엄마. 나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기. 여자 둘이. 미운의 가슴이 아팠다. 이게 한국 사회였다. 사랑조차 용납되지 않는 곳. 어머니가 미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집으로 가자. 결혼식 준비됐어. 미하가 저항했다. 싫어. 나 미운이를 사랑해.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미하의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미운이 달려들어 어머니를 밀쳤다. 그만하세요. 혼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미하가 울며 미운을 끌었다. 도망쳐. 그들은 호텔을 빠져나와 밤거리를 달렸다. 부산의 네온사인이 그들의 그림자를 쫓았다. 숨이 차오를 무렵 그들은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미하의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운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우리 현실이야. 하지만 포기 안 해.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부산의 바다소리가 그들의 꿈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미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심장마비. 미하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미운아. 나 가봐야 할까? 미운의 마음이 갈라졌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미하의 결정은 미운을 아프게 했다. 나 혼자 갈게. 너는 여기 있어. 미하가 말했다. 미운이 반대했다. 안 돼, 같이 가자. 가족 앞에서라도 우리 사랑을 보여줘야 해. 하지만 미하의 눈빛은 단호했다. 너까지 상처받기 싫어.
엄마가 너 싫어하잖아. 미우는 미하의 등을 보며 서 있었다. 부산 기차역에서 헤어지는 그 순간 미하가 돌아보며 말했다. 기다려. 곧 돌아올게. 약속해. 미우는 홀로 부산에 남았다. 해운대의 파도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미하의 사진을 보았다. 2년 전 한강에서 찍은 셀카. 미하의 미소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왜 나 혼자 두고 가? 미우는 중얼거렸다. 핸드폰에 미하의 메시지가 왔다. 도착했어. 병원. 아버지 상태 안 좋아. 미운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미하의 곁으로. 서울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미우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안에서 미하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1시간 후 미하가 나왔다. 얼굴이 부은 채로. 아버지가. 깨어났어. 나 봤어. 미운이 안아주려 하자 미하가 물러섰다. 지금은. 안 돼. 미운의 마음이 찢어졌다. 왜 다시 거리를 두는 거지? 그날 밤 미하의 집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미하가 말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어.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미운의 눈이 커졌다. 정말. 미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반대해. 결혼하라고. 미운이 물었다. 너는? 내 선택은. 미하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미운을 무섭게 했다. 다음 날 미하의 어머니가 그들을 불렀다. 가족 식사 자리였다. 전통 한식상 위에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차려졌다. 미하의 아버지는 병색이 도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미운을 보며 말했다. 너도 왔구나. 앉아. 미운은 긴장한 채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미하야, 내 어머니 말이 맞아. 가족의 명예가 중요해.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하지? 미운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미하가 물었다. 아빠, 그게 무슨?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선택을 했어. 하지만 후회했어. 미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요. 테이블이 소란스러워졌다. 미우는 미하의 손을 잡았다. 미하야.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미하의 사촌, 젊은 남자였다. 그는 미하를 보며 웃었다. 미하 누나. 오랜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했다. 어머니가 그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미하 결혼 상대야. 미운의 세상이 무너졌다. 민준. 미하의 사촌. 이건 배신이었다. 미하가 놀라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이미 정해졌어. 가족 내 결혼으로 명예를 지키자고. 미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야. 나 그런 거 싫어. 민준이 미하의 어깨를 잡았다. 누나, 나도 좋아. 어렸을 때부터. 미운이 일어섰다. 이건 강요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미운 씨, 미안하네. 우리 집안 사정이라. 미운은 눈물을 참고 문을 나섰다. 미하가 쫓아 나왔다. 미운아. 기다려. 거리에서 미하가 미운을 안았다. 미안해. 나 몰랐어. 미운이 밀어냈다. 너 가족 선택한 거잖아. 또 미하가 울었다. 아니야. 나 너 사랑해. 도망치자. 진짜로. 하지만 미운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혼자 생각할게. 미하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서울의 밤거리가 미운을 삼켰다.
그녀는 한강 다리로 갔다. 그곳에서 2년 전 미하와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왜 또 배신이야? 미우는 물었다. 강물에. 미우는 며칠 동안 미하의 연락을 무시했다. 그녀의 원룸은 다시 고요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다. 사표 냈던데 왜 다시 왔어? 미운이 웃었다. 생각 바뀌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배신의 순간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민준의 손님 미우는 SNS를 보았다. 미하의 계정이 삭제되어 있었다. 왜?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미운이 문을 열자 미하가 서 있었다. 짐 가방을 들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미운아. 나왔어. 미운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미하가 막았다. 제발 들어줘. 5분만. 미운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미하가 들어와 앉았다. 엄마랑 싸웠어. 집을 나왔어. 미운이 물었다. 민주는? 결혼은? 미하가 고개를 저었다. 거부했어. 아버지도 도와줬어. 내 삶을 살아라고. 미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하가 미운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나 이제 자유야.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오랜만에 포옹이었다. 미운의 눈물이 미하의 어깨를 적셨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미하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미하야, 돌아와. 내가 없으면 집안이. 미하가 전화를 끊었다. 이제 안 들어. 그들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미운의 원룸에서.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한강 산책. 한국의 겨울이 다가오자 그들은 코트를 걸치고 거리를 걸었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서 미하가 말했다. 내년엔 우리 집 생기게 할까? 미운이 웃었다. 좋아. 작은 아파트, 강아지 키우고 그들의 꿈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미운의 동료가 물었다. 너희 둘이 사귀어? 미운이 당당히 말했다. 그래. 사랑하니까. 동료가 놀라며 물러섰다. 미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힘들 텐데. 고조는 미하의 어머니 방문이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나타난 그녀. 미하야, 이게 다야? 이런 데서 사는 거. 미운이 맞섰다. 어머님, 우리 행복해요. 어머니가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도. 생각해봤어. 내 아버지가 말했듯이 행복이 제일이야. 미하의 눈이 커졌다. 엄마,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회가, 가족 명예가. 하지만 내 눈빛 보니 진짜 사랑이구나. 그 순간 화해의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미운의 손을 잡았다. 미운아, 너도 고생 많았어. 이제 가족이 돼줄래? 미운의 가슴이 벅찼다. 네, 어머님.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외부에서 왔다. 미하의 결혼 소문이 퍼졌다. 민준이 SNS에 누나 포기 못해라고 올린 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작은 기사, 유명 가정의 딸, 동성애 스캔들, 미하와 미운의 삶이 흔들렸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다. 미운이 문을 잠갔다. 이제 어떻게 해? 미하가 단호히 말했다. 대응하자. 우리 이야기 공개해. 그들은 인터뷰를 했다. 작은 LGBT 커뮤니티 매체에. 우리의 사랑은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쏟아졌다. 비난도 있었지만 지지도 많았다. 응원해요. 한국도 변해야 해. 미하의 어머니가 TV에 나와 말했다.
내 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봄이 왔다. 한강에 벚꽃이 피었다. 미윤과 미하가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1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곳. 우미하가 말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미윤이 미소 지었다. 그래. 후회 없어. 그들의 손이 얽혔다. 이제 그 손길은 자유로웠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제주에서 영감을 받은 곳, 미하의 푸른 바다. 강남 골목에 자리 잡은 그 카페는 무지개 스티커가 붙은 문으로 유명해졌다. 손님들이 늘었다. LGBT 커뮤니티,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 미윤이 커피를 내리고 미하가 케이크를 썰었다. 오늘 매출 좋네. 미하가 웃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다. 미하의 어머니가 매주 방문했다. 이 케이크 맛있네. 엄마가 레시피 알려줄까? 미윤의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들은 카페를 보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니 그게 다야. 한국의 전통 가족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한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편견, 직장에서의 차별. 미윤이 승진에서 밀린 적도 있었다. 너희 관계 때문에 상사가 속삭였다. 미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녀는 소송을 준비했다. LGBT 권리 단체와 함께. 여름, 그들은 제주로 여행 갔다. 성산일 출봉에서 해돋이를 보며 미하가 무릎 꿇었다. 미윤아,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반지가 없었지만 그 약속은 진심이었다. 미윤이 울며 안았다. 그래. 영원히. 가을이 다시 왔다. 한강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미하의 어머니가 함께였다. 둘이 예뻐. 그녀가 웃었다. 미윤이 말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가족의 축복이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겨울, 카페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났다. 손님 한 명이 말했다. 너희 이야기, 책으로 내야 해. 실화처럼. 미하가 미윤을 보며 웃었다. 이미 실화잖아. 미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였다. 한 사람의 용기, 한 쌍의 손길이 한강의 물결처럼 영원히 흘러갈 이야기. 미윤과 미하, 그들은 이제 자유로웠다. 사랑으로.